30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나이를 앞두고 있던 나는 한 가지를 믿고 있었지. 30이 되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어. 흔들리던 관계도, 혼란스러웠던 감정도, 막연했던 미래에 대한 고민도 그 나이 즈음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었지. 29까진 늘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아직 괜찮고, 아직 준비 중이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었던 시절이었지. 그런데 30이 되고 나니까 그 아직이라는 말이 입 밖에 잘 안 나오더라. 대신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들이 점점 커졌어.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나이면 이제 뭔가는 돼 있어야 하지 않아? 누가 직접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는 그 말들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더라. 주변은 다들 자기만의 속도로 뭔가를 이뤄가는 것처럼 보였어. 결혼 소식을 전하는 친구,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동료, 그리고 SNS 속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고 멈춰있는 듯한 불안감은 날마다 커졌지. 출근은 여전히 버겁고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계획 없이 사는 게 불안했어. 그래서 뭐라도 정해놔야 안심이 됐는데 또 계획을 세우면 그걸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됐고 계획대로 흘러가도 이게 맞는 길인지 계속 의심하게 되더라고. 열심히 살아도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날이 많았어. 하루 종일 일하고 밥 먹고 씻고 누웠는데 오늘 하루 나 뭐 한 거지 싶은 날들이 있었지.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불안했어. 바쁘게는 사는데 애매하게 바쁘고 애매하게 외롭고 애매하게 피곤한 하루들이 이어지더라. 20대에는 미래가 아직 멀게 느껴졌거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뭘 잘하는지도 천천히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때로는 망가져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30이 되니까 다르더라. 삶은 점점 속도를 내는데 나는 오히려 자꾸 멈칫하게 되더라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향이 맞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 내가 가진 선택지보다 잃어버린 기회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마음속을 파고들었어. 밤이 되면 그런 감정은 더 커지더라. 불 꺼진 방 안, 휴대폰 불빛만 켜져 있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괜찮은 척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 문득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싶은 순간이 찾아오더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와도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어.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뭔가 부족한 건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 그런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 이런 감정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 다들 말은 하지 않지만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더라고. 그걸 알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고립된 내 마음에 작은 숨통이 되어줬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불안해도 괜찮다고. 느려도 괜찮고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고. 30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괜찮지 않아도 괜찮더라. 우정은 조용히 멀어지더라. 예전엔 그랬어. 친구는 항상 함께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 특별한 이유 없이 만나도 좋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안했던 사람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고 무언가 새로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던 얼굴들이 있었어. 그런데 30이 넘어서부터일까? 서서히 아주 조용하게 그 사이가 멀어지더라. 다투거나 상처 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화가 줄었어.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고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 라는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게 돼.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의 시간을 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 서로의 삶에 공통점이 줄어들고 이야기보다 상황이 우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정은 조금씩 연락 없는 안부로 바뀌게 됐어. 한때는 매일같이 만나던 친구가 이제는 SNS에서 근황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 해외로 떠나버린 친구, 야근이 일상이 된 친구, 자영업을 시작한 친구. 각자의 삶은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젠 예전처럼 우리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어.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와 만난 날이 있었지.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쩐지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 친구는 내 근황을 조심스럽게 묻고 있었고 나는 괜히 말을 아끼게 됐어. 어색한 공기가 잠깐 흐른 뒤 우린 서로 눈을 피하며 웃었지. 그래도 만나서 반가웠어 라는 인사로 대화를 마무리하며 그런 만남은 어쩌면 서로를 다시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잘 정리하고 예쁘게 추억하려는 마지막 페이지 같기도 했어. 30이 되니 관계는 노력보다 거리가 중요해지더라. 서로를 너무 깊게 끌어당기면 오히려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지고 그 거리의 간격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그건 단절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방식이더라. 가끔 생각해. 그때 그 친구가 나에게 건넸던 말들, 웃음, 눈빛, 그리고 함께했던 계절들. 그 시간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고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그 기억들이 나를 조금은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뀌는 거라고. 예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 사이에도 조용한 다정함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더라.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멀어졌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야. 우정은 가끔 그렇게 더 조용하게 그리고 더 깊게 남아있기도 하더라. 사랑은 이제 설렘보다 안정이더라. 예전엔 사랑하면 가슴이 뛰었지.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연애라고 믿었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는 감정들이 사랑의 징표처럼 느껴졌었어. 좋아하면 매일 안부를 묻고 사소한 말 하나에도 웃고 울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 그땐 설렘이 사랑의 중심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 사랑은 더 이상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감정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감정이 되었더라. 자꾸 불안해지는 관계보다 내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고맙고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이가 더 좋아졌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 나는 사랑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꽤 오랫동안 불안형이었더라.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무의식적으로 시험하고 밀당하고 감정을 더 들여다봤어. 너무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서 혹은 반대로 조금만 멀어져도 나 혼자 마음속으로 상처를 만들곤 했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불안은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였던 것 같아. 반대로 회피형인 사람도 있었어. 사랑은 좋지만 너무 깊어지면 부담스러워지고 자유를 잃는 게 두려워서 선을 긋는 사람들. 가까워지면 도망치고 멀어지면 다시 다가오는 사람들. 그렇게 서로의 방식이 다르면 상처만 남고 아무도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데도 결국 헤어지게 되더라. 한 번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 늘 다정했고 잘 챙겨줬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느려지고 마음의 거리가 느껴졌어. 나는 이유를 묻고 그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어긋나 있었지. 결국 그 사람은 아무런 갈등 없이 멀어졌고 나는 이유 없이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어. 그땐 그게 너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둘은 서로 다른 감정 언어를 쓰고 있었던 거더라. 이제는 생각해. 사랑은 서로의 방식에 대해 묻고 그 다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전부인 것 같아. 가슴이 뛰는 사람보다는 가슴이 편해지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졌고 서로를 지나치게 궁금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가 더 좋아졌어. 요즘은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내가 좋은가를 먼저 생각하게 돼. 설레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이더라.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랑, 내 감정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 관계. 그게 어른이 된 지금 내가 꿈꾸는 연애의 모습이야. 사랑이란 이름 아래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던 때도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가 되고 싶어. 연애는 더 이상 뜨거운 감정보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감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이더라. 부모는 작아지고 나는 자라야만 했지. 예전에는 부모가 늘 크고 든든한 존재였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전화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괜찮아 한마디면 이상하게 정말 괜찮아졌던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이 조금씩 작아 보이기 시작하더라. 문득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있다는 걸 느꼈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걷고 난 뒤에는 발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 평소와 똑같은 말투였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괜찮다는 말도 왠지 안심이 되지 않았지. 처음엔 그런 변화가 낯설었어. 늘 나를 챙겨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챙겨야 할 사람이 된다는 것. 어릴 땐 아프면 부모님이 옆에 있어줬는데 이젠 부모님이 아프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입장이 되더라. 한 번은 엄마가 새벽에 갑자기 병원에 가신 적이 있었어.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안색이 좋지 않아서.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함께 갔는데 그 차 안에서 엄마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지. 너도 이제 어른이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챙겼을 텐데. 그 말이 어딘가 슬펐어. 엄마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건 나를 향한 신뢰이자 더는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고백처럼 느껴졌거든. 그리고 그날 나는 정말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 부모님이 점점 작아진다는 건 내가 점점 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더라. 언제부턴가 부모님은 내 고민을 다 들어주기보단 내 안부를 먼저 묻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나에게 조언하기보다 내가 하는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더라.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시작됐는데 그럴수록 나는 자주 마음이 복잡해졌어. 내가 기대던 사람이 이젠 내게 기대기 시작할 때 그 무게가 익숙하지 않아서 때론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배우고 있어. 부모님의 작아진 모습이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나를 키워낸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 그분들이 점점 작아질수록 나는 조금씩 자라야 했어. 감정도 책임도 사랑의 방식도. 어릴 적엔 부모님이 늘 거기 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지. 예전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내가 부모님께 해주고 싶더라. 부모는 점점 작아지고 나는 자라야 했어. 그리고 그건 지금의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결국 나는 나를 살아야 하더라. 예전엔 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했어. 내 선택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 길을 가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항상 주변을 먼저 살피고 내 감정을 나중에 꺼냈지.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삶을 흉내내고 있더라고. 칭찬받는 일, 인정받는 선택, 괜찮아 보이는 길. 그런 걸 따르다 보면 어쩌면 더 덜 불안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걸 해놓고도 내 마음은 자꾸 공허해졌어. 특히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지. 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 더 앞서 나간 친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는 동기,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지인들의 소식은 왠지 모르게 내 하루를 더 초라하게 만들곤 했어.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자리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고개를 들 때면 괜히 내 삶이 미완성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 한 번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프로젝트를 마친 적이 있었어. 성과도 나쁘지 않았고 팀장도 칭찬해줬는데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나? 그 질문이 마음속에 툭 떨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 그동안 나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삶에 집중했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깊게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더라. 그때부터 조금씩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를 묻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물음은 결국 나는 나의 편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더라. 예전엔 스스로를 다그치는데 익숙했거든. 왜 이것밖에 못했어? 왜 더 열심히 안 했어? 넌 늘 부족해. 그런 말들로 나를 밀어붙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 내가 너무 힘든 날엔 오늘도 잘 버텼어 라고 말해주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겠더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정해지려고 연습하고 있어.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결국 내 삶은 내가 살아내야 하니까. 자존감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지지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거더라. 누군가는 나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기보단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 예전에는 누군가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줘야 안심이 됐는데 지금은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 이제는 무엇이 옳은 삶인지보다는 어떤 삶이 나에게 맞는 삶인지를 고민하게 됐어. 그래, 결국 우리는 자기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그 위에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더라.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는 것. 결국 나는 나를 살아야 하니까. 구독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작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이 닿았다는 조용한 인사예요.